네. 자, 이번 시간이 우리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부가가치세 관련해 가지고 개정 과목을 정리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데 일기 예정 종료는 3월 31일. 법인만 해당이 되겠네요. 6월 31일. 그거는 개인 기업과 법인이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9월 30일 2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죠. 2기 예정. 그리고 12월 31일 2기 확정. 그래서 이때는 법인과 개인기업이 모두가 다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을 정리하는 분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정 신고도 하는 법인기업은 이렇게 4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FAT 1급 시험에서는 법인기업으로 시험이 나올 테니까 뭐 3월 30일 날짜로 나올 수도 있고 6월 30일로 나올 수도 있고 9월 30일로 나올 수도 있고 12월 31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면 밑에를 보시면은 자,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부채 감소를 시킵니다. 납부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납부를 하게 되면 부채 감소가 돼요. 근데 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뺍니다. 자,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입니다.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법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미리 회사가 자산으로 잡아놨죠. 그게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이걸 대변에 적어서 차감해줘요. 이걸 뺀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납부하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정리분계하는 이런 3월 31일이나 6월 30일이나 9월 30일이나 12월 31일 날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부채로 잡습니다. 미지급세금. 그 납부는 언제 하냐면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기 때문에 분계는 25일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지급세금, 이게 부채. 그래서 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시키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 자산 감소한다.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적어서 그 부채를 이걸로 갚는다 이거예요. 근데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 못 갚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음 달 25일 날 세금 낼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미지급세금. 네, 요거 정리분계 꼭 정확히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잡이익은 뭐냐? 만약에 확정신고할 때 전자신고를 했다면 미지급 세금에서 10,000원이 빠져요.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금에서 10,000원이 빠져. 그걸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 잡이익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언제 해당이 되느냐면 이때만 해당이 돼요. 6월 30일하고 12월 31일만 요 잡이익 10,000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확정신고 때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고 예정신고 때는 저걸 적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저 뭐 2번 해줄 거 1년에 4번 해주면 안 될까? 네. 뭐 예산도 있고 뭐 정부에도 세금 많이 걷어들여야 되니까 한 기업으로 보면 10,000원이지만 기업체 수, 법인 수가 엄청 많으니까
또 개인 기업도 수가 많으니까 10,000원도 여러 개 모이면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왜 요때만 해주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요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은 개인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와서 세무서 와서 직접 제출을 하게 되면 세무서가 너무 혼잡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10,000원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는 교통비 네, 보다 더 공제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해주는 겁니다. 애정신고 때는 법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바쁘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저 혼자 그냥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자비익은 확정신고 때만 있을 수 있다는 거. 6월 30일과 12월 31일. 자,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 날은 이제 신고서 내면서 납부를 해야죠. 세금을. 납부할 때 회계 처리는 자연스럽게 이날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로 잡았던 것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부채 감소시키고, 그렇죠? 이제 대변에 자산 감소가 오는 거죠. 현금으로 납부했으면 대변이 현금일 것이고,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면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납부세액이 있을 땐 이렇게 하고, 자, 환급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환급이 있을 때는 뭐냐? 영세율, 즉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매번 환급이 있겠죠. 왜요? 부가세 예수금이 수출만 한다면 부가세 예수금이 0원이잖아요. 0원.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수출만 하는 기업은. 그런데 매입세액은 계속 있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가령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을 다 돌려받아야 돼. 세무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받을 돈을 뭐라고 기록해요? 미수금이라고 기록하죠. 이거 자산으로 잡죠. 미수금. 자, 그래서 환급 받는 경우도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차변에 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시켜가지고 이것을 환급 받으면 돼요. 미수금으로. 자,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전자신고까지 있다 그러면 미수금이 10,000원 더 받아야지. 전자신고했으면 또 10,000원 더 받아야 되죠. 여기에 더해지죠. 미수금에. 그랬다가 환급을 받는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미수금이 이제 자산 감소. 대변에 와서 자산 감소하고 대신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세무서에서 통장에 입금이 돼요. 보통예금. 그래서 자산 증가, 여기 자산 감소. 환급 받을 때 이렇게. 자, 그래서 환급을 받는 회사는 결산정리분기할 때 미수금이 차변에 발생할 것이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결산이란다. 그렇지. 부가가치대 정리분계. 부가가치대 정리분계할 때 미지급 세금 부채가 대변에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정리분계할 때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납부할 세액이 있든 환급할 세액이 있든 똑같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라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비익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FAT 1급 시험에 이 부분 환급 받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정리하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납부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연습도 하겠지만 이 자체의 이 구조를 잘 이해해둬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뭔지 모르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매출세,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네, 이거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정리할 때는 평소에 전표를 입력할 때하고 반대쪽에 와서 정리가 돼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은 전부 다 대변에 갔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전부 대변에 입력했었어요. 정리할 때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차변에 와서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수행 1.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네, 우리가 뭐 이거 다 쉬운 겁니다. 한번 과세 표준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새로 작성해 가지고 여기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세 표준. 9번에 있는 이 합계 110, 150, 000이다.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거. 네, 조금 전에 여기 이거였죠? 매출세액은 그 옆에 있는 가 11, 015, 000 볼 줄 알면 되고요.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냐? 여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차감계 이거 나번에 있는 거 이거 5,480, 000 이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 공식을 보면 알아요. 합계에서 16번 공제받지 못할 걸 뺀 것이 17번에 옵니다. 17번에 온 것은 이건 공급가액이고 4번이 세액이에요.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차가감 납부세액은 맨 밑에 있습니다. 5,535, 000. 근데 앞으로는 여기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 보지 마시고 납부할 세액 이거 보세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이걸 보세요. 매출세액 그냥 이걸 보세요. 예, 이게 더 밑에 복잡한 거에서 보는 것보다 매출세액 이거 매입세액 이거 차가감 납부할 세액 위에 세 칸으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네, 아까 뭐 우리 많이 봤죠? 네, 여기 16번에 25, 35, 000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아까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요거 있죠? 2620, 000 네. 뭐 이렇게 빨리 봐도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보면서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못 찾아볼 리는 없을 겁니다. 다음 수행 2번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 처리를 수행해라. 이게 지금 정리분계예요. 자, 2기 예정이 과세기간이 7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정리분계하는 날짜, 이 날짜도 중요합니다.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하는데 날짜를 며칠 날로 하는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2기 예정이면 2기 예정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 9월 30일 날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해라. 이거 이제 미지급 세금 때문에 그러겠죠.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등록한 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자 정리분계를 하려면은 이 창을 열어놔야 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을 열어놓고 이걸 보면서 입력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메인 매출장에 갑니다. 아니 메인 매출장이란다. 일반 전표에 가야죠.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한다고 그랬죠. 일반 전표로 가세요.
자, 9월 30일을 입력합니다. 9월 30일을 입력하시고, 자, 차변부터 넣어볼까요? 3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와야죠. 자, 코드에서 부가 하면은 255번에 부가세 예수금 엔터. 거래처하고 적요, 거래처는 무시하시고 적요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하겠다 하고 1번 적요 쓰면 딱 맞아요. 자, 차변의 금액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매출세액을 이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이 숫자가 복사가 떠집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 차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11,015,000. 네. 시험지에다 적었다가 다시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냥 복사해서 넣어버렸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부가 검색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135번. 적요에 가서는 그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라는 걸 찾으면 되겠는데요. 7번 적요. 부가세 예수금과 서로 상계시킨다. 자, 부가세 신고서 다시 가가지고 대급금이 매입세액이잖아요. 매입세액 여기 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 여기 대변에다 넣고 컨트롤 V, 그러면 그 숫자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클릭해가지고 대변, 4번 대변 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로 검색하면 두 번째 261번입니다. 미지급 세금 엔터. 거래처를 넣으라고 했어요.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라고. 용산세무서 4002번으로 등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를 일단 눌러요. 그러면 00000 이렇게 입력되고 상호를 용산세무서라고 타자합니다. 그리고서 엔터 치면 팝업 창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다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4002. 그리고 엔터 치면 거래처 명으로 오는데 이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용산세무서라고 하는 상호만 알려줬지 다른 건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4002번 등록됐습니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거래처 등록에 가서 4002번에 용산세무서 상호만 등록하고 와서 해도 된다 이거죠. 자, 적요는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계상이죠. 미지급 계상. 네. 그래서 8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미지급 세금으로 해놓고. 그러면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가지고 차감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전표 입력에 와서 여기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면 정리분계 끝났어요. 네. 애정신고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비익이 없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자, 이 분계가 지금 수행 2번의 1번 분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예, 시험에서 이게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25일 날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예, 납부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즉 방금은 아니죠. 날짜상으로 보면 9월 30일 거예요. 9월 30일 날 25일 전에 입력했던 거에 미지급 세금을 부채 감소시키면 돼요. 10월 25일 거는. 그걸 납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일반 전표에 미지급 세금 이거 금액 알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복사 떠났으니까. 예, 그 금액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조금 있다가. 자, 날짜를 여기 10월 25일로 바꿉니다. 10월 25일 날 차변의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는 용산 세무서. 적요는 부가세 납부죠. 부가세 납부. 네, 적요에다 여기다 타자해야 되겠네. 부가세 납부. 예, 차변에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넣는 거죠.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5535-000 붙여집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 되고요.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이니까 거래처를 신한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요는 위에 있는 부가세 납부를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똑같은 금액이니까 컨트롤 V에서 5535-000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납부 때 회계 처리. 네, 수행 2번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270페이지는 이제 수행 결과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해가시죠? 자, 수행 팁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수행 팁에 있는 거.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령은 꼭 알아야 한다. 네, 우리가 지금 FAT 1급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51번 과세매입 요 두 개가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매출 빨강색, 하나는 매입 파랑색.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13번 면세매출, 53번 면세매입은 면세 품목이면서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색깔이 다르죠. 13번 계산서는 빨강색 계산서, 53번 계산서는 파랑색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17번 카드과세 매출, 57번 카드과세 매입. 이것은 부가세 10%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건 색깔로는 구분이 안 돼요. 예, 그 증빙의 설명을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매출인가 매입인가를. 그 다음에 54번 불공매입은 부가세 10%가 있고 세금계산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 54번 불공매입으로 유형을 입력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수험서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교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수행 팁에서 이렇게 찝어줍니다. 이거 잘 정리해둬라.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조회하여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는데 FAT 1급은 그렇게 해요. FAT 1급에서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냥 조회하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TAT 2급에 가면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 자동으로 다 되는데 뭐 작성할 게 뭐 있지? 네.
조회해가지고 저장을 해둬야 돼. 그리고 일부 부속서류는 입력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 만드는 거 우리 TAT 2급 교재로 공부할 때 그건 그때 가서 실습할 겁니다. 지금 여기 FAT 1급에서의 이 부속서류들은 전부 자동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만 잘 입력해주면 전부 그냥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고 TAT 2급은 그 외적인 것들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기초 정보 관리했죠. 일반 전표 입력해봤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봤죠. 해서 두루두루 전표 입력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를 해봐야 되느냐?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전표 입력하고 총계정원장 만들고 다 일상 업무가 끝나면 뭐를 합니까?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죠. 회계기간 말에. 그래서 이제 3일 패션의 결산 처리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네, 진도가 아주 쑥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할 때는 결산 분계를 예제를 들 수가 없어요. 예, 기초 단계에서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이 너무 초반에 너무 땀을 빼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연습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공부하면서 결산 사항이 무언지는 대략 여러분이 알 거예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산 배울 때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상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거기다가 단기 매매증권이라든가 매도가능증권 같은 거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에서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금 납부 위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미경과된 보험료는 자산으로 잡아야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 결산 분계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존 스마트 A에서의 결산 프로세스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순서대로 해줘라. 결산 정리사항을 체크해가지고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일반 전표에다 하는 걸 수동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합니다.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자동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A에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결산 분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산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서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계정을 마감해가지고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마감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마감하는 요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결산 처리의 핵심은 공부의 핵심은 이 부분이죠. 예. 수동 결산, 자동 결산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거다. 자, 첫째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네. 우리가 고정자산이 뭐예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상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무형자산에서는 그냥 상각이라고 하죠. 자, 앞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며 그 금액을
결산 자료 자동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 우리가 2개는 이미 등록해놨죠. 차량 2대. 그리고 컴퓨터도 등록해놨고. 거기 우리 등록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되어 있는 걸 확인했었죠. 예,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해볼 거예요. 자, 수행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고정자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라. 주의를 보면요. 예. 차량 운반고 요 2개는 이미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추가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네. 또 컴퓨터도 이거는 등록했으니까 따라서 본 수행 내용에서는 건물하고 에어컨만 등록하라. 네, 아시겠죠? 네. 건물하고 에어컨만 지금 등록하면 됩니다. 요 2개만. 자, 고정자산 등록해 볼까요? 천 1번이 건물 본사건 2018 070 이건 기초가액에 넣어야 됩니다. 전기말 상각 누계액도 있죠. 125만원. 상각 방법은 정액, 내용 연수는 20년, 본사, 그러니까 본사이기 때문에 여기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해놔야 돼요. 네,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된 거 보이시죠? 또 하나 비품 3001번 에어컨 취득일 2017 0725 개초가액에 1200 플러스 누계액 160만원. 틀렸구나. 243이군요. 243이죠. 243이 플러스 160만원. 상각 방법은 정률, 내용 연수는 5년. 본사니까 경비는 800번대. 네, 정확히 넣었네요. 다른 거 없죠. 네, 그래서 이거 등록된 걸 여기서 다 보는 방법은 여기 계정 과목을 그냥 비품이 아니고 여기서 물음표 단수 눌러서 전체가 없나요? 전체가 없나? 네. 나중에 등록할 때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하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유무형 자산을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수행 내용은요. 수행 2번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계정 과목별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수행하시오.
예, 고정자산 관리 대장 회계 처리하는데 이게 꼭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정자산 관리 대장 등록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항목에서 전체를 다 봅시다. 구분에서도 엔터 쳐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보세요. 그러면 건물 소개 나와있죠. 기초가액 5천에 노계액 전기말 장부금액.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 소개 나와있죠. 기초가액 900에 신규 취득 2750 이렇게. 또 비품 2개 나와있죠. 소개. 그래서 이렇게 계정과목별로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소개가 이게 쭉 보입니다. 지금 양식이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항목이 더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인쇄하면 고정자산 대장을 출력물로 해서 보관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조회하는 걸로 끝입니다.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행 3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용을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 두어야 자동 결산의 입력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수행 3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결산할 때 실제 실무에서 꼭 필요한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하고 나서 결산할 때는 이 메뉴를 들어갔다가 자동 결산으로 가야 돼요.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 12월 31일 감가상각비 조회를 수행하시오. 그리고 나서 저장까지 해줘야 됩니다. 저장해 두어야 그 조회된 내용을 나중에 결산 자료 입력, 예, 거기에서 입력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맨 밑에 있죠. 클릭하시고 결산월을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경비구분은 엔터를 쳐서 전체를 다 보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도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부 800번대로 500번대가 있으면 500번대는 위에 보이고 800번대가 밑에 보이고 코드 순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이건 미상각잔액이구나. 여기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요게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될 거예요. 요게 6,688965가 다음에 이제 결산 실제 하고 나면 요게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로 나눠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은 250만원 요걸로 하나 쪼개지고 차량운반구는 3633333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하나 쪼개지고 비품은 55632 이렇게 3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 3개 각각 3개가 감가상각 누계액 3줄로 나오고 합계인 이 금액은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될 거예요. 자, 이걸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근데 저장 단추가 안 보이는 것은 닫으면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닫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장 단추 없는 경우에는 닫으면 물어봐요. 저장하겠습니까? 해서 예 해두면 돼요. 방금 했던 작업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수행 결과를 한번 천천히 봅시다. 네, 고정자산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금액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 안 했지만 지금 방금 확인한 금액은 합계로 확인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이거를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걸 이걸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력했던 요런 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결산 반영 요걸 탁 누르면 입력이 딱 자동으로 됩니다. 자, 지금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고정자산 등록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까지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수동결산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수동결산 해당된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